머스트노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보시죠. 자, 백악관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사실상 이제 외신의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다 보니 아직까지 확고한 공식 성명이 있는 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AI와 에너지에 대해서 7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피츠버그 인근에서 현지 시각 15일 열리는 행사에서 이러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는 펜실베니아의 에너지 혁신 정상회담을 주최하는 공화당 상원의원 데이비드 맥코믹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백악관이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 투자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업그레이드 확장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발전시설 확장, 전력망 인프라 업그레이드, AI 교육 프로그램, 견습 제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서밋에는 AI와 에너지 분야 임원 약 6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요 참석자로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알렉사 카프, 또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엑손모빌의 데런 우즈, 쉐브론의 마이크 워스 등이 있습니다. 현재 규모는 700억 달러 수치로 외신 쪽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나라들에게 부과를 알렸지만 협상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이 러시아 쪽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새롭게 세컨더리 제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온 외신의 소식들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5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러시아에 매우 가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현지 시간 14일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한 후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럽다라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관세에 대해서 약 100%에 달하는 2차 관세, 즉 세컨더리 테리프가 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백악관 관계자는 러시아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다른 국가들의 2차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예고했던 러시아 관련 중대 발표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또한 리터 사무총장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 주도 무기 공급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보내지는 패트리어 방공 체계 구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배터리와 함께 전체 구성이 포함될 것이라며 아주 조만간 며칠 내로 일부 국가들이 보유한 패트리엇을 교체하고 그들이 가진 것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나토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한 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되 비용은 나토 회원국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미국은 최대 교역국인 이 고율 관세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유화책부터 보복 대응까지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상처만 입은 채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일본이 급하게 협상 방침을 바꿨다라며 곧 합의 달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시사하기도 했고요. 또한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의 국가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방식으로 매우 빠르게 바꾸고 있으며 한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며 알다시피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케빈 해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 관세 통보가 협상용인지 진짜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 생각에는 충분히 좋은 합의를 갖지 못하면 관세는 진짜로 부과될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계속되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메타가 이제 인재 영입에 이어서 슈퍼컴퓨터 또 AI와 관련된 대규모 추가 계획을 발표를 한 데다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미국 전역에 여러 개 건설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AI 진출 또 총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커버거는 SNS 스레드에 여러 개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고 있고 내년에 첫 번째가 가동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데이터 센터는 프로메테우스로 2026년에 가동될 예정이라며 현재 구축 중인 데이터 센터를 기가와트급 규모의 클러스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개의 더 큰 타이탄 클러스터도 건설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이 중 하나만으로 맨해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클러스터인 하이페리온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최대 5기가와트 규모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도 덧붙였고요. 기가와트급은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의 전력 단위로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가 그 정도 전력이 필요한 만큼 대규모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 데이터 센터는 수백 메가와트급으로 오픈 AI와 오라클 등 일부 기술 기업들은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개발 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 수와 위치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고요. 저커버그의 이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은 최근 메타가 AI 인재를 대거 영입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메타는 인간을 능가하는 AI 개발을 위한 새로운 AI 조직, 메타 초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거액을 투자해서 AI의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다음 주부터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일부 모델에 인공지능 대화형 그록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주목이 더욱더 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록을 탑재한다라고 밝힌 시각과 시기는 사실상 앞으로에 대한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분석인데요. 그록은 일론 머스크 CEO의 생성형 AI 스타트업 x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테슬라 차량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 일부 모델에 다음 주부터 그록 AI 챗봇을 탑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록 AI에 접근을 하려면 테슬라 차량에서 설정의 소프트웨어, 추가 차량 정보로 이동을 해서 시스템, 하드웨어 성능을 설정하면 됩니다. 테슬라 AI 모델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만으로 제한되며 내비게이션이나 온도 조절 등 차량 자체에는 접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는 그록은 이 자동차용 AI 비서로 차량 운전이 훨씬 더 편리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이 그록 접속에는 몇 가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AMD 라이젠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만 적용이 되고 구형 인텔 버전은 성능 제약으로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애플이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앞으로 올해는 좀 출시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연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원인을 바로 시리에 대해서 찾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은 외신 등 블룸버그, 맥루머스 등 복수 현지 IT 전문 업체들에 따르면 스마트홈 허브의 출시 일정이 기존 2025년 상반기에서 최소 1년가량 밀려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블룸버그는 해당 제품이 기본적으로 음성 명령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설계가 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앱 인텐트, 차세대 버전이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시리 역시 iOS 18.4에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품질 우려로 18.5로 연기가 됐고 이후 애플은 시리 기능 전체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이로 인해서 허브 출시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스마트홈 허브 같은 경우는 6, 7인치의 크기의 정사각형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카메라와 AI
A18 칩을 탑재하며 홈 OS라는 새로운 운영 체제에서 구동될 예정이었는데요.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서 페이스타임 영상 통화와 애플 기기 중심의 스마트홈 제어, 또 대시보드 기능을 모두 통합해 활용할 수 있으며 벽에 고정을 하거나 독립 거치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됐습니다. 일부 모델에는 애플이 독자로 개발한 홈 보안 카메라 기능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시장의 중심축이 되는 허브를 잡기 위한 애플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 핵심 소프트웨어의 완성도 문제라던가 조직 구조 변화라는 이 이중의 장애물이 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